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하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으이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무릎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이보다 더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자세, 그 무심함이 관절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연골이 다른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70대 환자 중 절반은 MRI상 연골이 멀쩡한데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사용 습관 때문이죠. 앉을 때 걷는 법, 찜질 온도, 운동 강도.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 결국 무릎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수술 없이, 약 없이 내 다리로 100세까지 걷는 법을 단 5가지 지혜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저 한정영이 30년 동안 환자와 함께 걸으며 직접 확인한 생활 속 의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고맙다는 말을 잊고 살았죠. 오늘만큼은 그 다리에게 따뜻한 관심을 돌려주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 무릎이 덜 시리고 내일 아침 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못된 앉는 습관 하나가 1년에 무릎 연골 두께를 2mm나 닳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무릎 통증의 절반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행동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건강한 걸음을 선물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편하지요. 하지만 무릎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바닥에 앉는 습관은 무릎에겐 하루 종일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오랜 시간 버티면 연골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윤활액이 빠져나가고 연골 표면이 서로 마찰하면서 점점 얇아집니다. 그 결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큰거림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통증이 반복되면 무릎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굳어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어느 날 68세 여성분이 찾아오셨죠. 박사님, 저는 그냥 앉아서 TV만 봤는데 어느 날부터 절을 못하겠어요. 검사 결과 연골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그분은 40년 넘게 방바닥에서 식사하고 다리를 꼬고 앉는 걸 편하게 느끼셨죠. 그게 무릎엔 매일같이 반복된 고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의자 생활로 바꾸세요. 방바닥보다 높고 무릎보다 약간 높은 의자가 좋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셔서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관절은 아직 힘들지만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요. 무릎은 정직합니다. 잘 써주면 반드시 보답하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무릎의 각도는 90도 이하로 꺾이지 않게, 의자는 무릎보다 약간 높게, 그리고 등은 곧게 펴기. 이 세 가지가 바로 앉는 습관의 3대 원칙입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소파에 다리를 꼬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그 다리를 풀어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순간부터 무릎 안에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그 짧은 걸음이 윤활액을 다시 순환시켜 관절을 보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릎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흔히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무릎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관절입니다. 앉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앉는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당신의 무릎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건 바로 90도 법칙입니다. 이 단순한 숫자 하나가 관절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앉을 때 무릎이 너무 굽혀지면 연골이 서로 마찰하면서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120도 이상으로 구부러진 자세는 무릎 연골의 하중이 2배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너무 쭉 뻗은 자세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긴장해 무릎을 당기며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무릎이 가장 편안한 각도,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가 바로 90도입니다. 무릎 90도 법칙은 단순히 앉는 자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수많은 행동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탁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너무 낮으면 무릎이 꺾이고 연골에 부담이 갑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의자는 허리에 긴장을 주죠. 따라서 엉덩이보다 무릎이 약간 낮은 높이, 즉 무릎이 직각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맞추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변기가 너무 낮으면 앉을 때마다 무릎이 크게 굽혀지고 그 동작이 하루 수차례 반복되면 연골이 점점 닳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항상 변기 보조의자나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말씀드리죠. 작은 높이 차이가 관절의 1년, 10년을 지켜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각도 90도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2~3계단씩 오르는 습관, 그건 관절엔 폭력입니다. 오를 때는 발 앞쪽으로 천천히 체중을 옮기고 내려올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몸의 무게를 나눠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진료실에 오신 74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계단이 덜 무서워요. 그분은 별다른 약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앉고 일어설 때 90도를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2달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릎 건강은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각도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무릎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허벅지와 종아리가 직각을 이루고 있는지, 발바닥이 바닥에 단단히 닿아 있는지, 작은 점검이지만 그게 평생 걸음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무릎의 각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관절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신호이자 몸이 보내는 균형의 공식입니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지에 근육의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은 뼈와 연골로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건 근육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무릎은 근육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도 무너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연골이 대신 충격을 감당하다가 닳아버립니다. 특히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걸을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을 흡수하고 관절을 제자리에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고 근육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결과 무릎이 흔들리고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어느 날 72세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무릎이 너무 시려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 손상은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허벅지 근육이 놀랍도록 약했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운동 처방을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하루 10분씩 하시라고 했죠.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이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이젠 버스도 잡아요. 그 짧은 말에 저는 무릎보다 근육이 먼저 회복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자극을 기억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고 10초 버티기, 벽을 짚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통증이 채우게 됩니다. 처음엔 힘이 들 겁니다. 허벅지가 타는 듯하고 숨이 조금 찰 수도 있죠.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자극이 통증을 대신하게 됩니다. 근육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기억하고 정성을 보답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엔 3번, 다음엔 5번, 그 다음엔 10번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면 한 달 뒤 거울 속의 다리는 달라져 있습니다. 무릎 주변이 단단해지고 계단을 내려올 때 덜 시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지키는 겁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지만 근육은 평생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라도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펴보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고 10초만 유지해 보세요. 그 작은 긴장감이 무릎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피가 돌지 않으면 무릎은 냉하고 뻣뻣해집니다. 다음은 바로 그 이야기, 혈류순환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콜라겐, 보스웰리아. 약국이나 인터넷을 보면 관절에 좋다는 제품이 넘쳐나죠. 물론 이런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가 잘 도는 겁니다. 관절은 혈관이 풍부한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가 막히면 영양제도 약도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연골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통로는 오직 혈류뿐이기 때문이죠. 무릎이 시리고 묵직하고 잘 안 움직일 때 그건 염증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 무릎 안쪽의 작은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피가 충분히 돌지 못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은 뜨거운 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이렇게 말씀드리죠. 무릎이 아플 땐 약보다 따뜻함이 먼저입니다. 아침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무릎 위에 10분만 올려두세요. 그동안 가만히 숨을 고르며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겁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연골 안쪽의 혈관을 자극하고 윤활액을 순환시켜 관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점심 이후에는 짧은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다리의 혈류가 2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피를 흐르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걸음이 곧 약입니다. 그리고 저녁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염증이 따뜻한 물 속에서 천천히 풀립니다. 단,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찬찜질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따뜻함과 시원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75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무릎이 시려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찜질과 10분 스트레칭을 처방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은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이제 무릎이 뜨끈해요. 잠도 잘 와요. 피가 돌면 통증이 줄고 통증이 줄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함 속에서 회복합니다. 피가 흐르면 근육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면 관절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건강이 선순환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은 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무릎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그게 연골을 살리고 내일의 통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통증을 참고 넘기지 않는 지혜,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켜는 경고등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올 때, 그건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지금 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자주 무시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그렇게 미루고 참다 보면 그때는 이미 영골이 손상된 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한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약간 뻐근했는데요. 지금은 밤에 아파서 깨요. 그분은 한 달 넘게 통증을 참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영골의 마모가 시작된 상태였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운동과 찜질로도 회복할 수 있었던 단계였습니다. 통증을 방치하면 몸은 그 부위를 보호하려고 주변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류가 막히고 피가 돌지 않으니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통증은 더 깊어지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죠.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증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이건 내 몸이 쉬자고 말하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통증을 느낀 그날이 바로 치료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때 가볍게 찜질하고 자세를 바꾸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릎의 통증은 초기에는 불규칙하고 나중엔 일정해집니다. 처음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몸이 이제는 진짜로 돌봐줘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통증은 적이 아닙니다. 몸이 우리를 지키려는 방어 본능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우리는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증은 벌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안내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살짝 속도를 늦추세요. 무릎이 원할 때는 쉬게 하고 움직일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그게 바로 통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통증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당신을 지키려는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면 통증은 두려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들어주세요. 무릎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 신호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무릎을 되살리는 힘은 큰 변화나 복잡한 운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단 10분 매일의 작은 루틴이 수술보다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여 주세요.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트레칭입니다. 이불 속에서 그대로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에 살짝 긴장이 느껴질 겁니다.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동작을 3번만 반복해도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깨어납니다. 무릎 안쪽에 혈류가 돌고 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낮 루틴은 움직임입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바쁘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하루 3번 식사 후 10분씩만 걸어도 하루 30분의 걷기가 완성됩니다. 걷는 동안에는 발뒤꿈치를 먼저 디디고 발끝으로 밀어내듯 천천히 걸으세요. 이때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걷기법 하나가 무릎의 하중을 줄이고 관절의 윤활액을 고르게 퍼지게 만듭니다. 저녁 루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염증을 풀어줄 때죠.
먼저 따뜻한 찜질을 10분간 해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져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후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 안에 피가 돌고 딱딱했던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나 수건을 돌돌 말아 무릎 밑에 살짝 받쳐보세요. 이 자세는 관절이 눌리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밤새 무릎이 쉬는 동안 혈류가 고르게 돌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이 세 가지, 아침에 스트레칭, 낮에 걷기, 저녁에 찜질, 모두 합쳐도 하루 30분이 채 되지 않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을 내려갈 때 한결 편안해지고 걷는 걸음이 다시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과의 약속이고 내 삶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하루 10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관절을 그리고 인생의 걸음을 바꿉니다. 무릎은 매일의 정성을 기억합니다. 오늘 10분이 쌓여 내일의 걸음을 바꾸고 그 걸음들이 모여 당신의 100세 인생을 지탱해 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무릎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비싼 약도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그리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일. 그게 바로 100세까지 내 다리로 걷는 비결입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걸어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젊은 날의 설렘, 가족의 손을 잡고 걷던 길, 비 오는 날 시장 골목에서 뛰던 기억, 그 모든 인생의 장면이 무릎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부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기록이자 우리의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당신의 인생이 있고 그 걸음이 이어질수록 삶의 의미도 깊어집니다. 한 80세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걸을 때마다 아파서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와요. 다시 걷게 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라는 걸 그분이 제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의 걸음이 느려졌다고 해서 삶이 멈춘 건 아닙니다. 이제는 주변을 더 찬찬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 만큼 마음의 속도는 더 깊어지고 삶의 풍경은 더 넓어집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5가지 지혜,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앉는 자세를 바꾸든 찜질을 하든 하루 10분만이라도 무릎에게 시간을 주세요. 몸은 그 정성을 기억하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통증은 줄고 걸음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다리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덕분에 잘 걸었어. 그 따뜻한 인사가 당신의 무릎을 그리고 내일의 걸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 더 가벼운 내일, 그 길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이었습니다.